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통합을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두 대표가 양당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도 가졌고요. 하지만 이 국민의당 내에서 반발은 여전합니다. 현재 이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 미래 오승룡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굉장히 국민의당 사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바쁘게 돌아간다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좀 시간이 지났고요. 네. 통합 선언까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 공동으로. 통합의 어떤 기류라고 할까요? 통합의 프로세스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을 위해서 가고 있지만 또 국민의당이 분당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지금 양갈래로 같이 찢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통합과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분당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난주 안철수, 유승민 선언을 통해서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특히 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통합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밝혔고요. 네. 또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두 분의 의견 일치를 양쪽 당원들에게 전달한 상태고, 아직 통합의 탑승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 상황인데요.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을 지켜본 이후에 그것이 과연 더 큰 통합이었는지 아니면 분당이었는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일요일 날 이 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18분 정도가 지금 모여서 지금 안철수 대표의 통합 논의에 지금 반대하는 그 성명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 18분이 발표가 됐고요. 또 원외위원장까지 하면 한 30여 분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조회숙 의원을 대표로 해서 신당 추진 업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그 18분의 의원들 지금 확인 과정인데 본인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이른바 중재파로 분류되신 분들 중에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신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 통합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최종 결정을 그분들이 한 이후에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합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통합신당이라고 명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통합신당의 어떤 창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정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1번 안건이 통과가 되면 두 번째 안건은 수임기구 구성의 건입니다. 즉 통합의 과정을 실제로 추진할 실무기구를 만드는 건인데요. 이 수임기구가 만들어지면 아마 통합추진위원회 정도 이름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수임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해당 수임기구에서 합당의 방식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창당 일정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네.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최대한 빨리 혼란 없이 통합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전당대회 지금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런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개회와 진행에 관해서는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전당대회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또는 개회 선언을 안 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의무적으로 개회를 하도록, 그리고 유사 진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대 토론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합리적인 반대 토론의 결과로 나타나는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는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그 결론에 동의하고 그 결론대로 앞으로 향후 진로를 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제1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39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왜 굳이 이 정당을 깨고 다시 통합을 하려 하느냐,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 내지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통합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바른당을 만들자라는 게 아닙니다. 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기계적으로 결합해서 예컨대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48석 정도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한다면 그 정도 되겠죠. 네. 기계적으로 39석에서 48석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당이라는 것은 네. 국민들이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한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현재의 국민의당과 현재의 바른정당으로서는 제대로 된 그런 대한정당의 역할을 하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혁신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혁신의 과정의 결과물로서 통합을 이루어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더 큰 야당, 더 외연을 확대한 야당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도 지지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극중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정당의 정체성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체성은 굳이 새롭게 정립될 정체성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당원 당규 그리고 강령 정책을 보면 그 전문을 읽어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햇볕 정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햇볕 정책은 사실은 다른 정당의 전문을 보더라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까지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라는 큰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원칙과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황에서 전략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략과 방법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원칙의 문제로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대북 억제 능력이라든지 또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어떤 국익의 추구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과 원칙을 고수해야 될 문제는 다른데 방법을 찾아야 될, 솔루션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원칙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기존의 어떤 정체성을 더 순도를 강화시켜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습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모습의 그 부분들이 계속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